억만장자리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화로운 라파엘 알메이다를 비추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이 소유한 김씨 호텔 제국의 후계자로 익명으로 아래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목적을 찾으려는 젊은 갈색 눈동자에는 비밀과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잘 다듬어진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넘는다. 진실을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비밀을 지키고 진정한 자아를 상당한 재산, 얼마나 멀리 갈 가슴 속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것 같았다. 민준 도련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를 돌봐온 김 여사가 알렸다. 고마워요 김 여사, 곧 갈게요. 민준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에 앉은 민준은 접시 위에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다. 고급 스크램블 에그, 수제빵, 이국적인 과일들, 모든 게 맛이 없어 보였다. 음식에 문제라도 있니 아들? 민준의 어머니이자 김씨 호텔 그룹의 현 회장인 이혜진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과 마주쳤다. 50세의 우아한 여성인 혜진은 다가와 아들 옆에 앉았다.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그냥 모든 게요. 민준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고백했다. 혜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모든 게 어떻다는 거니? 내겐 세상 모든 게 다 있잖아 얘야. 뭐가 문제일 수 있겠니?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모든 관계, 모든 성취 다 공허하고 피상적으로만 느껴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혜진은 손을 뻗어 아들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얘야, 넌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 휴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구나. 토스카나에 있는 우리 별장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또 다른 호화로운 여행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준호의 메시지였다. 야, 오늘 점심 어때? 민준은 빠르게 만남에 동의하며 답장을 보냈다. 아마도 준호가 그의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몇 시간 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준은 준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야,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매번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은 오직 이해관계 때문에 접근해. 아무도 진짜 강민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그저 김씨의 후계자일 뿐이야. 그는 음료를 무심코 저으며 말했다. 학창 시절부터 민준을 알고 지낸 젊은 사업가 준호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다. 민준의 대부분의 친구들과 달리 준호는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일구었고 유명 인사가 되는 것에 압박감을 이해했다. 민준아, 완전히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때? 널 이 거품에서 벗어나게 할 만한 거? 준호가 제안했다. 그의 눈에는 아이디어의 반짝임이 있었다. 민준은 흥미롭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예를 들면 준호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네가 변장을 하고 가족 호텔 중 한 곳에서 익명으로 일해보는 건 어때?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네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지. 민준은 의자에 기대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미친 짓이야 준호. 내가 어떻게... 잘 생각해봐. 준호가 흥분해서 말을 끊었다. 넌 항상 가족 사업을 밑바닥부터 이해하고 싶어 했잖아. 그렇지? 이게 완벽한 기회일 거야. 게다가 네 성씨의 그림자 없이 진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고.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였던 이 아이디어가 점점 민준의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과감한 계획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았다. 엄마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민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민준아. 설명하면 이해하실 거라고 확신해. 준호가 주장했다. 점심시간에 나머지는 두 친구가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지나갔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민준은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민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용기를 모으며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번호를 눌렀다.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혜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말했다. 30분 후 혜진은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니 민준아? 날 불안하게 만들었어. 거실 소파에 앉으며 그녀가 말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혜진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불신의 가면을 쓴 듯했다.
하지만 민준이 자신의 좌절감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면서 그녀의 표정이 점차 부드러워졌다. 엄마, 저는 이걸 해야 해요. 저 자신을 찾아야 하고 김씨라는 이름 밖에서 제가 누구인지 이해해야 해요. 민준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혜진은 민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순간 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민준아, 솔직히 이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해.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난 이해해. 네 아버지와 나는 항상 네가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바랐어. 민준은 몇 년 전 작고한 아버지에 대한 언급에 목이 메었다. 혜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네가 행복과 목적을 찾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난 너를 지지할게. 민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꼭 안았고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과 혜진은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계획했다. 그들은 서울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부산의 한 호텔을 선택했다. 발견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혜진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강민석이라는 이름으로 민준을 위한 프런트 데스크 직원 자리를 마련했다. 출발 전날 밤, 민준은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익숙해져 있던 호화로움을 바라보았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있는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아직 어린 그와 부모님이 호텔 체인 중 한 곳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아버지의 눈에 담긴 자부심을 떠올렸다.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다. 아버지와 엄마가 항상 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셨던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본 민준은 가방을 닫았다. 내일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여정.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찾아 나서는 여정. 진정성과 목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 서울 밤하늘 아래에서 민준은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잠들었다. 내일은 그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동시에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에 대한 약속도 있을 것이다. 김 씨의 후계자는 이제 그저 강민석이 되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한 청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산에 떠오르는 태양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하늘을 물들일 때 민준은 도시에 도착했다. 그는 단 하나의 소박한 가방만을 들고 택시 창밖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리들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끊임없는 소음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에 민준은 가슴속에서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택시는 해운대의 한 단정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민준은 요금을 지불하고 깊게 숨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임대한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이 모험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준서는 발코니로 걸어나갔습니다. 바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소금 냄새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그저 그곳에 서서 순간의 평온함을 흡수했습니다. 휴대폰 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첫날 행운을 빕니다, 아들아. 기억해, 네가 돌아올 집은 언제나 있단다. 준서는 미소 지으며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간단한 감사 인사로 답장을 보내고 첫 출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던 비싼 정장과는 다른 단순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주보는 남자는 더 젊고 취약해 보였습니다. 자, 준서 김이야. 그는 새 이름을 시험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새 삶을 시작할 시간이야. 알메이다 체인의 일부인 마레시아 호텔은 해병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준서는 항상 보고서와 사진으로만 보던 이 호텔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유주가 아닌 직원으로서 말이죠. 깊은 숨을 내쉬며 그는 받은 지시대로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탈의실에서 유니폼과 준석임이라고 쓰인 명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입으면서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 신입이구나. 활기찬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준서가 돌아보니 밝게 웃는 젊은 남자가 민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와,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줄게. 25살 정도로 보이는 민우는
호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준서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어서 준서도 동료의 즐거움에 감염되어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리셉션이야 내 새 집이지. 민우가 극적인 손짓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아, 저기 지민 매니저님이 오시네. 행운을 빌어, 친구. 그리고 등을 툭 치고는 가버렸고, 준서는 많은 정보에 약간 어지러워했습니다. 지민호는 35세 정도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권위를 풍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전문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준서 김이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 마레시아에서는 모든 세부 사항에서 엑셀런스를 추구합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긴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었던 그에게는 새로운 감각이었습니다. 네, 매니저님, 배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트레이닝을 시작하죠. 이어진 몇 시간은 정보의 물결 속에 흘러갔습니다. 스프레드시트와 재무 보고서를 다루는 데 익숙했던 준서는 이제 예약 시스템 운영법, 체크인과 체크아웃 처리, 고객 서비스의 복잡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엄격하지만 인내심 있는 강사였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모든 동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실수를 단호하게 고쳐주었지만 잘했을 때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빨리 배우시네요. 그녀가 휴식 시간에 말했습니다. 호텔 업계에서 일해보셨나요? 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죠. 지민은 잠시 그를 연구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해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교육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준서는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육체적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피로와 함께 이상한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만족한 손님의 미소 하나, 해결된 문제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서는 직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주변의 대화 소리, 집밥 냄새, 모든 것이 너무나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때? 신입. 첫날은 어때? 민우가 음식이 가득한 쟁반을 들고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서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신없지만 흥미롭네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아, 곧 익숙해질 거야. 민우가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은 지민 매니저님에게 위축되지 않는 거지. 그녀는 짖기만 하고 물진 않아. 많이는. 둘은 웃었고 준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순수한 우정의 시작, 숨겨진 의도나 이해관계 없는 단순한 유대감이었습니다. 리셉션으로 돌아와 준서는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후반, 체크인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는 배운 모든 것을 실전에 적용해야 했습니다. 물론 혼란스럽고 실수도 있었지만 도전을 극복할 때마다 준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자신감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의 근무 시간이 끝났을 때 준서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가 나가려 할 때 지민이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준서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약간의 승인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잠재력을 보여줬어요. 내일은 더 일찍 시작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과 결의가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무엇이 오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호텔을 나와 준서는 잠시 멈춰서서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물들이는 생생한 색채들이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 김으로서의 첫날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 발견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임대한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준서는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느낌은 황홀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힘들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도전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준서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어머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날 무사히 마쳤어요.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이 그를 감싸는 동안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발견의 날이 될 것이고 자아 발견 여정의 또 다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준서에게 주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바쁜 일상은 그가 익숙했던 기업 생활과는 매우 달랐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며 심지어 이 일상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준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리셉션에 들어서자 마레시아의 하우스키핑 책임자인 정화 여사의 따뜻한 미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아들. 그녀가 모성에 넘치는 태도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준비됐나요? 준서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정화 여사님. 언제나 준비돼 있죠. 탈의실로 향하며 준서는 60세의 나이에 30년간 호텔에서 일해온 정화 여사가 어떻게 그의 새 삶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실용적인 지혜와 진정한 친절은 힘든 날들을 견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큰 관광객 그룹이 컨벤션 참석차 도착할 예정이었고 모든 직원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서는 특히 들뜬 모습의 민우와 함께 리셉션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서야, 오늘의 광란을 위해 준비됐어? 민우가 명찰을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드레날린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준비됐지, 민우야. 가보 3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임대한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그를 이 모험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미소 짓게 했다. 침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준서는 발코니로 걸어갔다. 바다 향기를 머금은 산들바람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왔다. 잠시 그는 그 순간의 평온함을 만끽하며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휴대폰 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첫날 행운을 빕니다, 아들아. 기억해, 언제든 돌아올 집이 있단다. 준서는 미소 지었지만 그리움이 밀려왔다. 간단한 감사 인사로 답장을 보내고 첫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평소 입던 고급 정장 대신 간단한 옷차림을 하고 거울을 보니 마주본 남자는 더 젊고 취약해 보였다. 됐어, 준서 김. 그는 새 이름을 시험 삼아 중얼거렸다. 새 인생의 시작이야. 알메이다 체인의 일부인 마레시아 호텔은 해변계 웅장하게 서 있었다. 늘 보고서와 사진으로만 보던 것을 이제 준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주인이 아닌 직원으로서 말이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는 지시받은 대로 후문으로 들어갔다. 탈의실에서 유니폼과 준서 김이라고 쓰인 명찰을 찾았다. 그것을 입으면서 그는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신입이구나. 활기찬 목소리에 준서는 놀라 돌아섰다. 밝게 웃는 젊은 남자가 민우라고 해.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줄게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민우는 준서를 복도로 안내하며 호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어 준서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여기가 프런트야. 내 새로운 집이 될 거야. 민우가 극적인 몸짓과 함께 선언했다. 아, 저기 지민 실장님이 오신다. 행운을 빌어. 그리고 등을 툭 치고는 떠나갔고 준서는 정보의 홍수에 약간 어지러워했다. 지민호는 35세 정도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권위를 내뿜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프로페셔널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당신이 준서 김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셨길 바랍니다. 마레시아에서는 모든 세부 사항에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긴장되는 기분이었다. 항상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었던 그에게는 새로운 감각이었다. 네, 실장님. 배우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민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좋습니다. 그럼 트레이닝을 시작하죠. 이어지는 몇 시간은 정보의 홍수 속에 빠르게 지나갔다. 재무제표와 보고서를 다루는 데 익숙했던 준서는 이제 예약 시스템 작동법,
체크인과 체크아웃 처리, 고객 서비스의 복잡성을 배우고 있었다. 지민은 엄격하지만 인내심 있는 강사였다. 그녀는 준서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실수를 단호하게 교정하면서도 잘한 점은 칭찬했다. 빨리 배우시네요. 그녀가 휴식 시간에 말했다. 호텔 업계에서 일해보셨나요? 준서는 갑자기 긴장됐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항상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죠. 지민은 잠시 그를 관찰했다. 뭔가를 해독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교육을 이어갔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준서는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육체적 피로를 느꼈다. 이전 일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피로와 함께 이상한 성취감도 느꼈다. 만족한 고객의 미소 하나, 해결된 문제 하나하나가 수십억 원의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다. 점심시간에 준서는 직원 식당에 앉아 있었다. 이것 역시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주변의 대화 소리, 집에서 만든 음식 냄새,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때? 신입, 첫날은 어때? 민우가 음식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와 옆에 앉으며 물었다. 준서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힘들지만 재미있어. 아직 적응 중이야. 곧 익숙해질 거야. 민우가 음식을 먹으며 말했다. 비결은 지민 실장님한테 겁먹지 않는 거야. 짓기만 하고 물진 않아. 대부분은. 둘은 웃었고 준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을 경험했다. 숨겨진 의도나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우정의 시작. 프런트로 돌아와 준서는 교육을 계속했다. 오후 후반 체크인 손님이 늘어나자 그는 배운 것을 실전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혼란스럽고 실수도 있었지만 각 도전을 극복할 때마다 준서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자신감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근무가 끝났을 때 준서는 지쳤지만 이상하게 활력이 넘쳤다. 지민이 그를 불렀다. 오늘 잘했어요, 준서 씨.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약간의 승인이 섞여 있었다.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잠재력을 보여줬어요. 내일은 더 일찍 시작할 거예요. 준비되셨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부심과 결의가 섞인 감정이 들었다. 때 무엇이든 준비하겠습니다. 호텔을 나와 준서는 잠시 멈춰 서서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하늘을 물들이는 선명한 색깔들이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준서 김으로서의 첫날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 발견의 소용돌이였다. 임대한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준서는 하루를 되새겼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느낌은 황홀했다. 앞으로의 길이 어렵고 전에 없던 도전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았지만 오랜만에 그는 자신이 옳은 길 위에 있다고 느꼈다. 집에 도착해 준서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다. 잠들기 전 어머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첫날 끝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에 빠져들며 준서는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다른 발견의 날이 될 것이고 자아 발견 여정의 또 다른 한 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준서에게 몇 주가 빠르게 지나갔고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있었다. 호텔에서의 바쁜 일정은 그가 익숙했던 기업 생활과는 매우 달랐지만 조금씩 그는 적응해갔고 심지어 이 일상을 즐기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준서는 평소보다 더 자신감에 차서 호텔에 출근했다. 프런트에 들어서자 정화 여사, 마레시아의 하우스키핑 책임자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아들. 그녀가 모성에 넘치는 말투로 인사했다. 오늘 하루 준비됐나요? 준서는 미소로 답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정화 여사님. 언제나 준비돼 있죠. 탈의실로 향하며 준서는 60세의 나이에 30년째 이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정화 여사가 어떻게 그의 새 삶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 생각했다. 그녀의 실용적인 지혜와 진실된 친절은 힘든 날들을 견디게 해주는 위안이 되었다. 오늘은 바쁜 날이 될 것 같았다. 대규모 관광객 단체가 컨벤션을 위해 도착할 예정이었고 모든 직원들이 준비를 마쳤다. 준서는 특히 들뜬 것 같은 민우 옆에서 자리를 잡았다. 준서야, 오늘의 광란을 준비됐어? 민우가 명찰을 조정하며 물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드레날린이 솟는 것을 느꼈다. 태어날 때부터 준비됐지, 민우야. 가보자고.
이어지는 몇 시간은 정신없이 바빴다. 준서는 체크인을 처리하고 예약 문제를 해결하고 손님들의 끝없는 질문에 답하느라 분주했다. 혼란 속에서도 그는 첫날 이후 얼마나 발전했는지 깨달았다. 이제 그의 손은 시스템을 다룰 때 떨리지 않았고 고객을 대할 때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준서는 한 노신사가 차분한 눈빛으로 프런트의 분주함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남자에게서 뭔가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아마도 꼿꼿 그 남자에게서 무언가가 라파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아마도 고든 자세나 그의 눈에서 빛나는 지혜의 빛이었을 것입니다. 호기심에 찬 라파엘이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그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라파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실 젊은이, 난 그저 관찰하고 있을 뿐이요. 팀이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혹적이지 않소? 라파엘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네요. 내 이름은 안토니오요. 그 노인이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호텔의 정원사지요. 라파엘은 안토니오의 손을 잡으며 왠지 모를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라파엘이에요. 리셉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찰나 걱정스러운 표정의 카밀라가 나타났습니다. 라파엘, 5075 VIP 손님과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토니오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밀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카밀라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업가인 그 손님이 객실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507회 도착한 라파엘은 문을 두드리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에 띄게 화가 난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해결할 사람이. 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라파엘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몇 주 전에 자신이었다면 어려웠을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손님. 저는 리셉션의 라파엘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접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님은 에어컨 온도부터 거리의 소음까지 일련의 불만 사항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파엘은 주의 깊게 듣고 머릿속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손님의 불편함을 이해합니다. 라파엘이 손님의 말이 끝나자 말했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가 비용 없이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손님은 라파엘의 차분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그는 동의했습니다. 객실을 나온 라파엘은 신속하게 손님의 이동을 준비하고 그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카밀라는 감명받은 듯 보였습니다. 잘했어요, 라파엘. 모든 것이 해결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경험 많은 직원들보다도 이 상황을 잘 처리했어요. 라파엘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밀라. 최고의 분들에게 배웠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과거 임원으로서의 경험이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말이죠. 리셉션으로 돌아오자 라파엘은 다시 안토니오를 만났습니다. 정원사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큰 도전이었군요. 안토니오가 말했습니다.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하지만 뿌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힘들었지만 해결했습니다. 안토니오가 라파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겠나, 젊은이. 인생은 정원과 같아. 때로는 뽑아내기 불가능해 보이는 잡초를 만나기도 하지. 하지만 인내와 정성으로 가장 척박한 땅도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꿀 수 있다네. 안토니오의 말이 라파엘의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잡초들을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었죠.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근무가 끝났을 때 라파엘은 지쳤지만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며 라파엘은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라파엘 실바로서의 이 짧은 기간 동안 알메이다가의 상속자로 살았던 수년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신과 인생에 대해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익숙한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성찰하기에 좋은 풍경이군요. 그렇지 않나요? 라파엘이 돌아보니 안토니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그의 옆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나, 라파엘. 안토니오가 파도 소리에 섞여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멀어져야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지.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것과 같아. 때로는 더 강하게 자라기 위해 몇몇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 법이지. 라파엘은 놀라며 안토니오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는 정원사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물어보기도 전에 안토니오가 일어섰습니다. 밤이 오고 있군, 젊은이. 잘 쉬게. 내일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이니까. 안토니오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라파엘은 그 자리에 앉아 정원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멘토가 아닌 이 자아 발견의 여정을 함께 항해할 누군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라파엘은 육체적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느꼈고 단순히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라파엘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안부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드디어 제가 꽃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침대에 누운 라파엘은 빠르게 잠들었고 그의 꿈은 만개한 정원과 새로운 지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매일매일 자신의 변화를 가꾸어 나가며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플로리아노폴리스의 새벽이 부드러운 장밋빛과 주황빛으로 하늘을 물들일 때 라파엘은 아침 조깅을 나섰습니다. 최근 몇 주간 채택한 이 새로운 루틴은 호텔 마레시아에서의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달리면서 라파엘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되새겼습니다. 임원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호텔에서의 바쁜 일과는 노력과 헌신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박한 아파트로 돌아온 라파엘은 휴대폰에서 루카스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봐, 데모험은 어떻게 진행 중이야? 특권들이 그립지 않아? 라파엘은 미소 지으며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상상도 못할 거야, 친구. 여기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있어. 힘들지만 정말 보람차.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라파엘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지역 꽃집을 지나쳤는데 70세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마르타 할머니가 진열장의 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라파엘 씨. 그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밝혀줄 꽃 한 송이 어떠세요? 라파엘은 멈춰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마르타 할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호텔 리셉션용으로 한 다발 가져가겠습니다. 마르타 할머니가 꽃다발을 준비하는 동안 라파엘은 계산대 근처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젊은 커플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는 좌절한 듯 보였고 남자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라파엘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커플은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용 꽃을 사러 왔는데 방금 예약했던 장소에서 우리 날짜를 취소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결혼식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어요. 라파엘은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레시아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거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부의 눈이 희망으로 밝아졌습니다. 라파엘은 놀랍게도 직접 카밀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밀라? 라파엘입니다. 이른 아침에 죄송하지만 여기 상황이 하나 있어요. 놀랍게도 카밀라는 귀에 깊게 듣고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그들을 호텔로 데려오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봐요. 부부와 함께 마레시아에 도착하자 호기심 어린 눈빛에 카밀라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에 취소된 예약이 있어요. 원하신다면 여기 호텔에서 결혼식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밀라가 제안했습니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실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그들은 라파엘을 자발적으로 껴안으며 열렬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카밀라가 부부를 안내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그녀는 라파엘에게 인정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비즈니스와 사람들에 대한 좋은 직관이 있어요. 라파엘은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작은 제스처가 두 사람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호텔은 평소와 같이 바쁘게 돌아갔지만 라파엘은 활기찼습니다. 휴식 시간에 그는 안토니오를 만나기 위해 호텔 정원을 찾았습니다. 정원사는 언제나처럼 세심하게 장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안토니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 젊은 라파엘. 오늘 당신 눈에 특별한 빛이 보이는군요. 안토니오가 말했습니다. 라파엘은 그 부부의 이야기와 자신이 어떻게 도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주에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보세요, 젊은이. 안토니오가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 이상입니다. 당신은 친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들처럼 그 씨앗은 자라 꽃을 피워 그 부부뿐 아니라 주변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안토니오의 말은 라파엘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는 알메이다 가의 후계자로 살았던 이전의 삶에서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토니오, 라파엘이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모든 변화가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안토니오는 이해의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라파엘, 인생은 이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경험과 사람은 각기 다른 꽃입니다. 어떤 꽃은 소박해 보이고 어떤 꽃은 화려해 보이지만 모두 자신만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지요. 비결은 그 하나하나를 감사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카밀라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원에 나타났습니다. 라파엘, 리셉션에서 당신이 필요해요. 큰 단체가 도착했는데 페드로가 예약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토니오에게 감사의 미소를 보내고 리셉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페드로가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손님들의 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페드로. 라파엘이 상황을 통제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익힌 기술로 그는 재빨리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체크인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라파엘은 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자신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해결한 후 라파엘이 그 수수께끼 같은 남자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일 처리군요, 젊은이.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일에 타고난 것 같아요. 라파엘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호텔 로비로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교대 근무가 끝났을 때 라파엘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해변에 들러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라파엘은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겼습니다. 그가 도운 부부, 안토니오의 현명한 조언, 수수께끼 같은 양복 차림 남자의 칭찬. 이 여정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라파엘은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새롭고 황홀한 감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는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놀라운 하루였어요. 드디어 우리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건 이윤이나 명성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들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하자 라파엘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과 기회로 가득한 날이 될 것이고 그는 운명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라파엘은 이 새로운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배우고 있는 교훈들, 맺고 있는 인연들, 모든 것이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상파울루에 있던 침대보다 훨씬 소박한 침대에 누워 라파엘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차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꿈은 만개한 정원과 감사의 미소,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편안한 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플로리아노폴리스의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동안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라파엘은 모래사장에 앉아 경외심과 반성이 뒤섞인 마음으로 자연의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은 그에게 명상의 의식이 되어 마레시아 호텔에서의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라파엘은 평소와는 다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라파엘 실바로서의 여정을 시작한 지 거의 2달이 지났고 그동안의 경험들은 그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그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일어나 라파엘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마르타 부인의 꽃집을 지나쳤는데 그녀는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라파엘 씨. 그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또 다른 하루를 맞을 준비되셨나요? 라파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마르타 부인. 항상 준비되어 있죠. 특히 당신의 꽃향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눈에 띄게 불안해 보이는 페드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라파, 잘 왔어. 페드로가 그를 한쪽으로 끌어당기며 외쳤습니다. 믿기 힘들 거야. 알메이다 체인의 감사관이 호텔에 와 있어. 어젯밤에 갑자기 도착했대. 라파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감사관이라고? 이건 그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정해, 페드로. 그 감사관이 누구야? 무엇을 원하지? 구스타보 멘데스라는 사람이래. 호텔과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러 온 것 같아. 카밀라는 완전 초조해하고 있어. 페드로가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며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카밀라가 나타났고 그녀의 얼굴은 전문가다운 걱정의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파엘, 15분 후에 회의실로 와주세요. 멘데스 씨가 전 직원을 만나고 싶어 해요.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그는 이것이 자신의 위장 모험의 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호텔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라파엘은 며칠 전 봤던 양복 차림의 남자인 구스타보 멘데스가 카밀라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을 살짝 지켜보았습니다. 구스타보는 중년의 남성으로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라파엘에게 닿았을 때 그의 눈에 인식의 빛이 스치더니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스타보가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카밀라 씨가 이미 알려드렸겠지만 저는 이 호텔의 성과를 평가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운영의 모든 측면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스타보가 말하는 동안 라파엘은 안토니오가 방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원사는 일반적인 긴장감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침착해 보였고 그의 눈은 라파엘의 눈과 마주치며 안심시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호텔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감사관의 주의 깊은 눈길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라파엘은 리셉셔니스트로서의 역할과 정체가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더욱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라파엘은 안토니오를 만나 조언을 구하고자 정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원사는 언제나처럼 데이지 화단을 조용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 젊은 라파엘, 안토니오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호텔의 바람이 바뀐 것 같군요. 라파엘은 한숨을 쉬며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안토니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감사관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낼까봐 두려워요. 안토니오는 일을 멈추고 라파엘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발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계시일 수 있지요. 아마도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의 말은 라파엘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카밀라의 목소리가 그를 리셉션으로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라파엘은 구스타보의 주의 깊은 시선 아래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았고 그는 라파엘의 모든 행동을 평가하는 듯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공기 중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라파엘은 구스타보의 흔치 않은 요청에 놀랐습니다. 라파엘 맞죠? 최상층 객실 점검에 저와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스타보가 말했고 그의 어조는 거절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라파엘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고 하지 않은 질문들과 말하지 않은 진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구스타보가 라파엘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라파엘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실바, 그가 이름을 강조하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라파엘 알메이다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거짓말을 얼마나 더 유지할 생각이었나요? 라파엘은 마치 땅이 발밑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스타보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 난 당신 아버지와 수년간 일했소. 그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문제는 이겁니다. 왜 이런 연극을 벌인 거죠? 그 순간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과 마주하며 라파엘은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 의미를 찾는 여정, 가족 사업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던 열망에 대해. 구스타보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라파엘이 이야기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파엘, 구스타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업의 핵심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그 용기와 주도성 때문에 말이오. 라파엘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가야 하나요? 구스타보는 라파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렸소. 여기서 무엇을 배웠나?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파엘이 대답하기도 전에 유리 깨지는 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둘 다 달려가 보니 한 객실 청소부가 깨진 값비싼 꽃병 조각들에 둘러싸여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의도하지 않았어요. 제 급여에서 공제되겠죠?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라파엘은 구스타보를 보고 다시 청소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파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는 법이에요. 함께 치우고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그들이 청소부를 돕는 동안 구스타보는 라파엘을 주에 깊게 관찰했습니다. 일을 마치자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답을 얻은 것 같군요. 구스타보가 말했습니다. 라파엘, 당신은 이 회사에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리셉션으로 내려가면서 라파엘은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의 여정을 끝내는 대신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을 나서면서 라파엘은 다시 한번 해변에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지금까지 겪고 배운 모든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치요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든 라파엘은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드디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나눌 이야기가 많아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하자 라파엘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플로리아노폴리스의 새벽은 상쾌한 바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라파엘은 일찍 일어났고 그의 마음은 전날의 사건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스타보 멘데스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힌 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 그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하루를 맞이하기로 결심한 라파엘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늘 그랬듯이 도나 마르타의 꽃집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나 마르타. 그가 약간 망설이는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노부인은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가. 오늘은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것 같네요. 기분 전환할 겸 꽃 좀 사갈래요? 라파엘은 도나 마르타의 걱정에 진심으로 감동받아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오늘은 꽃보다는 조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도나 마르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찾는 답이 바로 눈앞에 있기도 해요. 이 꽃들처럼 말이죠. 보는 눈과 따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꽃집 주인의 말을 곱씹으며 라파엘은 마레시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호기심과 혼란 사이를 오갔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카밀라가 입구에서 그를 맞이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라파엘, 잠깐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카밀라의 사무실에서
라파엘은 매니저뿐만 아니라 구스타보 멘데스도 만났습니다.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라파엘, 카밀라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멘데스 씨가 우리에게 말해주셨어요. 당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요. 라파엘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거짓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를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구스타보가 개입했습니다. 라파엘은 여기서 판단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카밀라. 사실 우리는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어진 몇 시간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자신의 동기를 설명하고 배운 교훈들과 비즈니스와 인생에 대한 그의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유했습니다. 카밀라는 귀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표정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인정해야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의 헌신에 감명받았어요. 당신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호텔의 실제 운영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구스타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제안이 있는 겁니다, 라파엘. 이 호텔의 경영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지시하는 임원으로서가 아니라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필요한 변화를 실행하는 역할로 말입니다. 라파엘은 놀랐습니다. 당신들은 화가 나지 않으신 건가요? 카밀라가 웃었고 마침내 긴장이 풀렸습니다. 화났다고요? 처음에는 조금요. 하지만 그보다는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우리가 좀처럼 보기 힘든 헌신을 보여주셨어요. 대화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페드로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리셉션에 상황이 생겼습니다. 리셉션에 도착하자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른 호텔의 예약 실수로 인해 대규모 관광객 그룹이 예기치 않게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카밀라와 구스타보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격려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장서서 라파엘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드로, 사용 가능한 객실을 확인해줘. 마리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을 위해 음료수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모시겠습니다.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라파엘은 위기를 관리했습니다. 호텔 운영에 대한 새로 습득한 지식과 이전의 비즈니스 경험을 활용하여 그는 모든 손님들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재앙을 마레시아의 우수성을 보여줄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일하는 동안 라파엘은 정원 입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안토니오를 발견했습니다. 정원사는 미소 지으며 승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상황이 해결되고 손님들이 만족한 뒤 라파엘은 카밀라와 구스타보와 함께 평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구스타보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왜 이 회사의 미래인지 보여주셨어요, 라파엘. 카밀라도 동의했습니다. 당신은 비즈니스 경험과 여기서 얻은 실질적인 이해를 결합했어요. 우리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이죠. 라파엘은 자부심의 물결을 느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구스타보와 카밀라는 승인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구스타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리더가 되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날 오후 라파엘은 호텔의 모든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히고 그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초기의 충격 이후 많은 이들이 그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페드로가 첫 번째로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 네가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났어야 했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니 넌 내가 만난 최고의 동료였어. 부자든 아니든 이제 넌 우리의 일원이야. 다른 직원들도 동의하며 지난 몇 달 동안 라파엘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했습니다. 감동받은 라파엘은 호텔의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배우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선을 실행하고 싶습니다. 이 호텔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저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라파엘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마레시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일하자는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지쳤지만 행복한 라파엘은 호텔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안토니오는 늘 그랬듯이 헌신적으로 식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젊은 라파엘 안토니오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길을 찾은 것 같군요.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원사 옆에 앉았습니다. 안토니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계속 알고 계셨죠, 그렇죠? 노정원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합시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나요? 라파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안토니오가 라파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당신은 훌륭한 리더가 될 겁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좋은 정원에는 정원사만큼이나 식물들도 필요합니다. 이곳과 이 사람들을 잘 돌보세요. 석양이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라파엘은 전에 없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도전적일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라파엘은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말씀드릴 게 많아요. 헬레나와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면서 라파엘은 단순히 가족과 재연결되는 미래는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라파엘은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고 내일 시작될 새로운 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장, 두세 개의 장점을 결합하여 특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을. 플로리아노폴리스에 태양이 떠올랐고 금빛 햇살이 잔잔한 바다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라파엘은 베란다에서 자연의 장관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자신과 평화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어머니 엘레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아, 내일 그곳에 도착할 거야. 너와 카밀라를 만나고 네가 만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 못 참겠구나. 라파엘은 미소 지었고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고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것이었습니다. 마레시아 호텔에 도착하자 라파엘은 다른 시선들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난 며칠 동안의 호기심 어린 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존경과 심지어 감탄의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헌신이 팀의 마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 베드로가 장난스러운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낙원에서의 또 다른 모험의 날 준비되셨나요? 라파엘은 웃으며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베드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걸 알잖아. 난 여전히 네가 알던 그 라파엘이야. 알아요, 형. 베드로가 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신을 그토록 존경하는 거예요. 아침은 평소처럼 흘러갔고 라파엘은 리셉션에서의 이전 업무와 경영진으로서의 새로운 책임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호텔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카밀라가 그를 긴급 회의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라파엘은 매니저뿐만 아니라 구스타보 멘데스, 그리고 놀랍게도 시장까지 만났습니다. 라파엘, 잘 왔네. 구스타보가 인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섬세한 상황이 있어. 시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시에서 큰 국제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원래 장소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장소가 절실히 필요했고 마레시아 호텔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호텔과 도시에 놀라운 기회가 될 거예요. 시장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라파엘은 카밀라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기회에 대한 흥분과 도전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구스타보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며 라파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신 라파엘은 상황을 소리내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의 모든 예약을 재조정하고 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정하고 임시로 직원을 늘려야 할 거예요. 그는 잠시 멈추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말이죠. 카밀라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함께 하겠어요. 구스타보가 승인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를 기대했습니다. 라파엘, 당신과 이 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이어지는 시간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라파엘은 호텔의 모든 직원을 모아 상황을 설명하고 모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감동적으로 반응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두가 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예약 재조정의 선두에 섰고 영향을 받은 투숙객들을 재배치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열정적인 호세 씨가 이끄는 유지보수팀은 행사를 수용하기 위해 호텔 공간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마리아나 셰프가 이 기회를 환영하며 국제 손님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현지 맛을 접목한 특별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줄미라 여사, 수석 하우스키퍼까지 호텔의 구석구석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 팀을 동원했습니다. 조직된 혼돈 속에서 라파엘은 안토니오가 조용히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며 라파엘은 자신의 걱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토니오,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노련한 정원사가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지혜로 빛났습니다. 라파엘, 내가 정원에 대해 말했던 걸 기억하나? 정원은 단순히 햇빛과 물만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관심과 사랑으로 자라지. 이 호텔이 이제 당신의 정원이야. 사랑으로 돌봐주면 당신의 기대 이상으로 꽃필 거야. 안토니오의 말에 용기를 얻은 라파엘은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은 날이 되었고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계를 넘어 일했습니다. 행사 전날 밤 라파엘이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라파엘, 이 도시에 도착했단다. 하지만 지금은 날 걱정하지 말고 내 일에 집중해.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들아. 그 말은 라파엘에게 필요한 마지막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사의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마레시아 호텔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용 공간은 우아한 회의 공간으로 변모했고 안토니오의 정원은 참가자들에게 평화로운 오아시스 역할을 했으며 모든 직원은 진정한 자부심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주최자, 참가자, 현지 언론 모두로부터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마레시아 호텔은 이제 단순히 도시의 또 다른 호텔이 아니라 탁월함과 팀워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폐회식 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갈 때 라파엘은 호텔 로비에 모든 직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은 놀랍습니다. 그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룬 것은 단순히 행사를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서로를 믿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카밀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라파엘,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이곳은 우리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어진 박수와 포옹은 엘레나 알메이다의 등장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라파엘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어머니를 팀에게 소개했습니다. 엘레나는 눈에 띄게 감동한 채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순한 호텔 직원들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봅니다. 제 아들이 여기서 귀중한 것을 찾았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라파엘은 잠시 자리를 비워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언제나처럼 식물을 돌보고 있는 안토니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젊은 라파엘, 정원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의 수확은 어떤가? 라파엘은 호텔을, 자신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카밀라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어머니를, 모두의 눈에 빛나는 자부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안토니오, 그가 감정에 복받쳐 대답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노련한 정원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젊은이여, 진정한 유산을 만드는 거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그리고 헌신으로 말이야. 플로리아노폴리스의 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동안 라파엘은 자신의 여정이 끝나기는커녕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는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혈연 가족과 마레시아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 그는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알메이다 체인의 평범한 한 호텔에 불과했던 마레시아 호텔은 이제 가능성의 등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성, 열심히 일하는 정신, 그리고 진정한 팀워크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부드러운 아침 바람이 라파엘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첫 햇살이 하늘을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마레시아 호텔에서의 큰 행사 성공 이후 그의 삶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균형을 찾았습니다. 모래사장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그의 삶의 변화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호텔은 번창하고 있었고 팀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되어 있었으며 어머니 헬레나와의 관계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휴대폰 벨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카밀라였습니다. 라파엘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호텔에 당신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카밀라. 괜찮아요. 지금 가고 있어요. 라파엘이 대답하며 이미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레시아에 도착하자 라파엘은 걱정과 결의가 섞인 표정의 카밀라를 리셉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라파엘이 물었습니다. 카밀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청에서 통지를 받았어요. 이 지역의 호텔들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논의 중이라고 해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를 포함한 많은 업체들의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대요. 라파엘은 눈썹을 찌푸리며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알겠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군요. 사무실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해봐요. 사무실로 가는 길에 그들은 노부부의 짐을 돕고 있는 페드로를 지나쳤습니다. 사장님, 카밀라, 괜찮으세요? 페드로가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라파엘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페드로. 해결할 일이 좀 있을 뿐이야. 계속 좋은 일 해. 사무실에 도착한 라파엘과 카밀라는 통지서의 세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제안된 새로운 규제에는 엄격한 환경 규제와 대형 호텔에 대한 세금 대폭 인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호텔 산업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카밀라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파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행동해야 해요. 구스타보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호텔들과 회의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함께하면 시청과 협상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진 몇 시간 동안 라파엘은 전화, 회의, 전략 계획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알메이다가의 상속자로서의 경험과 마레시아의 직원으로서의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해 그를 완벽하게 준비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라파엘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호텔 정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는 열심히 식물을 돌보고 있는 안토니오를 발견했습니다. 아, 젊은 라파엘. 안토니오가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눈에 걱정이 보이는군요. 오늘은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나요? 라파엘은 현명한 정원색의 상황을 설명했고 안토니오는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알잖아요, 라파엘. 안토니오가 여전히 흙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정원을 위협할 때 해결책은 더 높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호텔과 직원들이 이곳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지역사회에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군요. 안토니오의 말이 라파엘의 마음에 아이디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원색의 감사 인사를 전한 후 그는 여전히 숫자를 검토하고 있는 카밀라가 있는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카밀라,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라파엘이 흥분에 찬 눈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규제들과 싸우기만 하는 대신 호텔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환경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 말이에요. 카밀라가 흥미롭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 후 몇 주 동안 라파엘은 대단한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호텔 직원들, 지역 환경 운동가들, 심지어 다른 호텔의 대표들과 협력하여 그들은 포괄적인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친환경 기술의 도입, 지역 사회를 위한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 환경 보존 이니셔티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라파엘은 마레시아 호텔이 이 프로젝트의 시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의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카밀라와 다른 호텔 대표들의 지지를 받으며 호텔 산업이 어떻게 경제 성장과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며 지역에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제안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이 이니셔티브의 감명을 받아 전 도시에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시청과 호텔들 간의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마레시아로 돌아온 그들은 기쁨과 자부심의 폭발적인 반응을 마주했습니다. 직원들은 로비에 모여 축하했고 각자의 얼굴에는 자신들이 무언가 더 큰 일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축하 분위기 속에서 라파엘은 한쪽에서 부드러운 미소로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카밀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카밀라. 그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카밀라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파엘, 당신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어요. 이 호텔을, 이 팀을,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 순간 카밀라의 눈을 바라보며 라파엘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도전과 변화들이 갑자기 이 순간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밀라, 나는 라파엘이 말을 시작했지만 흥분해서 달려온 페드로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라파엘과 카밀라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축하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라파엘은 잠시 자리를 피해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물결에 반사되어 마치 마법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로 부드럽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뒤돌아보니 카밀라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존재와 경치를 즐겼습니다. 알아요, 카밀라. 라파엘이 마침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왔을 때 나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제 마침내 찾은 것 같아요. 카밀라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별들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으셨나요, 라파엘? 라파엘이 그녀를 마주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적을 찾았어요.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원한다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요. 카밀라의 미소가 밤을 밝혔습니다. 원해요, 라파엘. 정말 원해요. 플로리아노폴리스의 달빛 아래에서 키스를 나누는 동안 라파엘은 자신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마레시아 호텔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이었고 미래였으며 사랑과 목적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아 발견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해변에서 라파엘은 자신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안토니오의 정원만큼이나 아름답게 꽃피울 것을 약속하는 사랑도 발견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플로리아노폴리스의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그 빛은 잔잔한 바다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라파엘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이 자연의 장관을 바라보며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입계는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은 감정과 도전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지만 이제 마침내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뒤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발소리에 그가 돌아섰습니다. 아직 잠에 취한 카밀라가 발코니로 나와 그를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났네요. 라파엘은 사랑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좋은 아침, 내 사랑.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마치 어제 같아. 내가 여기 왔을 때 길을 잃고 뭔지도 모르는 것을 찾고 있었지. 카밀라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애정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을 보세요. 자신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켰어요. 이 친밀한 순간은 라파엘의 휴대폰 소리로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아, 오늘 오후에 플로리아노폴리스에 도착해. 너와 카밀라를 보고 싶구나. 중요한 소식이 있어 나눌 게 있단다. 라파엘은 궁금해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대.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하시네. 그렇다면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카밀라가 대답하며 그에게 빠른 키스를 하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후 마레시아 호텔에서는 잘 조율된 팀의 효율성으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의 마음은 함께 이루어낸 것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셉션에서 그는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는 페드로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어요. 뭐야, 페드로? 라파엘이 친구의 열정에 감염되어 물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그 교육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제가 강사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어요. 여기서 배운 걸 다른 호텔 직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라파엘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페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페드로. 네가 정말 자격이 있어. 너만큼 다른 이들에게 열정과 헌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들이 페드로의 새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안토니오가 아름답고 희귀한 난초가 담긴 화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 젊은 라파엘, 정원사가 지혜로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사무실을 위해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이 난초는 변화와 성장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적절할 것 같았죠. 라파엘은 감사하게 선물을 받아들였고 그 상징적인 제스처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안토니오. 당신의 지혜와 우정은 정말 값진 것이에요. 그날은 빠르게 지나갔고 라파엘은 관리 업무와 팀원들과의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오후에 그와 카밀라는 헬레나를 공항에서 마중 나갔습니다. 재회는 따뜻했고 진심 어린 포옹과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헬레나는 모성가에 넘치는 눈으로 아들과 카밀라의 상호작용을 지켜보았습니다. 너희 둘 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라파엘, 너를 이렇게 보니 이게 바로 네 아버지와 내가 항상 바라던 거란다. 호텔에 도착한 후 변화와 개선에 감명받은 헬레나와 함께 투어를 마치고 그들은 라파엘의 사무실에서 더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아, 헬레나가 심각한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떠난 후로 내가 알메이다 체인을 이끌어왔지.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너의 여정과 변화를 지켜보며 나는 결정을 내렸단다. 라파엘과 카밀라는 궁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헬레나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바통을 넘겨줄 때가 왔다고 생각해. 라파엘, 네가 알메이다 호텔 체인의 회장직을 맡았으면 좋겠구나. 이어진 침묵은 열린 창문으로부터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로만 깨졌습니다. 라파엘은 놀라움의 말을 잃었고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이에요. 헬레나는 이해심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단다, 얘야. 하지만 너는 여기 마레시아에서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어. 재정적 성공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너의 비전은 우리 체인의 미래에 꼭 필요한 거야. 카밀라는 라파엘의 손을 조용히 꼭 잡아주며 그가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동안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라파엘이 망설였습니다. 마레시아는요, 여기 직원들은 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제안을 준비했단다. 헬레나가 카밀라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카밀라, 당신에게 마레시아 호텔의 총지배인 자리를 제안하고 싶어요. 당신의 능력과 헌신은 눈여겨볼 만했어요. 카밀라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라파엘은 카밀라를 바라보고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르게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혼자 회장직을 맡는 대신 공동이사회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저와 어머니, 카밀라, 그리고 아마도 체인의 다른 부문 대표들까지 포함해서요. 헬레나는 그 아이디어에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협력적 리더십이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카밀라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호텔과 강한 연결을 유지하면서 마레시아에서 배운 교훈들을 전체 체인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논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세 사람은 알메이다 체인을 위한 새로운 경영 모델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모든 직급의 직원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협력과 혁신의 문화를 촉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헬레나는 아들과 카밀라를 끌어안았고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라파엘. 너희 둘 다. 헬레나가 자신의 방으로 물러난 후 라파엘과 카밀라는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라파엘은 카밀라를 가까이 끌어당겨 꼭 안았습니다. 이 새로운 모험을 위해 준비됐어?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밀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준비돼 있어요. 그들은 해변으로 나갔고 달빛 아래에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다의 향기가 마치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알아요? 라파엘이 멈춰서서 카밀라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왔을 때 나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내 목적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사랑도 찾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카밀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고 다음에 올 일을 예감했습니다. 라파엘은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카밀라 올리베이라,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단순히 호텔 체인만이 아니라 사랑과 목적, 그리고 모험으로 가득 찬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카밀라의 얼굴에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감동적인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플로리아노폴리스의 바다를 증인 삼아 키스를 나누는 동안 라파엘은 자신의 자아 발견 여정이 놀라운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느꼈습니다.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고 그것은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과 사랑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그들과 함께 축하하는 듯했고 파도는 밝고 목적 가득한 미래의 약속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아노폴리스 위로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이고 파도는 부드럽게 해변의 모래를 어루만졌습니다. 마레시아 호텔의 정원에서는 마법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반원형으로 배치된 하얀 의자들이 아름다운 꽃 아치를 향해 놓여 있었고 장미와 자스민의 향기가 바다 바람과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라파엘과 카밀라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호텔 내부는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정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이벤트 매니저가 된 페드로는 효율성과 감동이 섞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팀을 독려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사장님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마레시아 가족의 축제예요. 신부의 방에서는 도나 줄미라와 몇몇 객실 담당 직원들이 카밀라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아하고 단순한 드레스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아가. 도나 줄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라파엘은 정말 운이 좋은 남자예요. 카밀라는 감동하여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운이 좋아요, 도나 줄미라. 여기서 우리가 만든 이 가족은 제가 꿈꿀 수 있었던 것 이상이에요. 옆방에서는 라파엘이 약간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헬레나가 신랑 어머니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그녀가 넥타이를 매는 것을 돕기 위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오늘 너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결혼 때문만이 아니라 네가 이룬 모든 것과 네가 성장한 모습 때문에. 라파엘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제 길을 찾을 기회를 주셔서요.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 순간을 중단시켰습니다. 작은 상자를 들고 있는 안토니오 정원사였습니다. 젊은 라파엘, 그가 지혜로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뭔가를 가져왔어요. 결혼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라파엘이 상자를 열자 작은 난초 모양의 아름다운 라펠 핀이 나왔습니다. 이 난초는 안토니오가 설명했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이 꽃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꽃피우듯이 당신의 사랑과 비전이 여기 마레시아에서 꽃피어 많은 삶을 변화시켰죠. 감동한 라파엘은 노년의 정원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안토니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당신의 가르침과 우정은 이 여정에서 정말 중요했어요. 곧 결혼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파엘은 꽃 아치 아래 자리를 잡고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객들, 가족, 친구들, 호텔 직원들, 심지어 몇몇 단골 손님들까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이 카밀라가 정원의 임시 통로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눈부셨고 그녀의 빛나는 미소가 주변 모든 것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라파엘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은 단순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라파엘과 카밀라는 서로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마레시아에서 만든 가족에 대한 헌신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카밀라, 라파엘이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감이자 힘이에요. 함께 우리는 단순히 사업을 넘어
우리의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집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카밀라가 대답했습니다. 라파엘, 당신의 자아 발견 여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저는 매 새로운 모험에서 당신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도전을 함께 마주하고 모든 승리를 함께 축하하면서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모든 것의 기초가 될 거예요. 그들이 부부로 선언되자 열광적인 박수와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꽃집들이 이제 알메이다 부부가 된 그들이 통로를 다시 걸어 나올 때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어진 피로연은 마레시아의 정신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원과 해변에 놓인 테이블들은 따뜻하고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리아나 셰프의 지휘 아래 주방팀이 준비한 음식은 지역 특색과 세련된 요리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파티 동안 라파엘과 카밀라는 각 테이블을 돌며 모든 참석자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날은 단순히 자신들의 날이 아니라 그들의 여정과 그 여정의 일부가 된 모든 이들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페드로가 깜짝 건배를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라파엘, 카밀라, 그가 감정에 복받쳐 말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단순히 우리의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마레시아에 만든 것은 단순한 호텔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각자가 성장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을요. 사랑과 헌신, 그리고 팀워크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드로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을 맞잡은 라파엘과 카밀라는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유산의 무게와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파티가 한창일 때 두 사람은 잠시 해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손을 맞잡고 그들은 잔잔한 바다에 비친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요. 라파엘이 회상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길을 잃은 채로 왔어요. 내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찾았죠. 카밀라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사랑, 우리는 새로운 모험의 시작점에 있어요. 그 순간 마치 마법처럼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라파엘과 카밀라는 눈을 감고 미래를 위한 조용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들이 파티로 돌아왔을 때 음악과 기쁨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는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사랑과 우정 그리고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뭉쳤을 때 생기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진정한 찬가였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춤을 추며 친구들과 가족들에 둘러싸인 채 라파엘과 카밀라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아 발견의 여정의 무대였던 마레시아 호텔은 이제 새로운 단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졌고 그것은 약속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으로 번영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 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업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비전으로 그들은 마레시아의 정신을 알메이다 체인 전체로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이 서서히 아침으로 바뀌는 동안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한 커플과 그들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 사이에, 한 팀과 그들의 공유된 목적 사이에, 한 호텔과 그것을 품은 지역사회 사이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단순히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마레시아 호텔의 중심에서 키워온 가족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